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10월 16일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전남에서는 영광군과 곡성군의 지자체장을 선출하게 됐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초당대학교 교양학부 정행준 교수와 함께 재보궐선거 결과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재보궐선거 관심이 참 뜨거웠습니다. 아무래도 이 선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을 노할 수 있던 그런 선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민주주의의 꽃은 사실 선거입니다. 그래서 선거는 그 선거 자체로만 보더라도 사실상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기는 후보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축제라고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번 보궐선거는 전국 5곳에서 치러졌습니다. 네. 정말 뜨거운 어떤 선거였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서 전남 지역에는 곡성, 그리고 우리 영광, 그리고 부산 금정구, 인천 광화군수 이렇게 5곳이 이렇게 치러졌는데요. 이번 재보궐선거의 의미는 사실 내후년 6월 3일에 있을, 다시 말해서 2026년 6월 3일에 있을 전국 지방선거를 사실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 이후 첫 번째 선거고, 또 국민의힘 역시 한동훈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물러난 이후에 선출된 당대표로서 첫 번째 맞이하는 선거였다 보니까 굉장히 선거 열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서 전국 5개 지역에서 이번에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전남 지역 외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지역, 또 이 지역별 선거가 치러지는 배경에 대해서도 함께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뭐 우리 서울시 교육감 같은 경우는 우리 조희연 전 교육감이 그 해직교사 부당 특별 채용 혐의로 이제 물러나면서부터 이제 이게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인해서 교육감직을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희연 교육감이 물러난 이후에 이제 진보 교육감과 보수 교육감 간에 사실상 양자 대결 형태로 이제 이번 선거가 치러졌는데, 서울시 교육감은 사실 좀 투표율이 좀 낮았습니다. 네. 한 23.48% 투표를 최종 투표를 보였는데, 이제 결국에는 우리 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 그 다음에 보수 진영의 전역 후보의 어떤 맞대결이 있었는데 우리 정근식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 서울교육감 이외에도 이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산 금정구 굉장히 여기도 핫한 곳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기에 지금 2명의 이제 후보인데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김경지 후보라고, 여기는 이제 행정고시 사법고시를 패스한 부산대 출신의 여성 후보입니다. 이 김경주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고시 합격해서 한 2000년도에 우리 전라남 도청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근무를 했던 또 후보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인 윤일현 후보라고, 이분은 이제 세무사 출신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부산대 출신인데, 부산 금정구에서 민주당 후보와 그리고 국민의힘 간의 부산대 출신의 맞대결, 남성, 여성의 또 맞대결이 있었던 지역으로서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힘 윤희룡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지역은 왜 굉장한 이슈가 있었냐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후보 단일화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야권의 어떤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조국 당대표에게 선거 지원 유세를 요청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다시 말하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영남 지역에 교두보를 마련할 어떤 그런 지역이었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만약 지게 된다 한다면 당 리더십에 치명적인 어떤 외상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에 국민의힘의 어떤 거의 전 당직자들이 거의 올인했다 싶을 정도로 부산 금정구에 올인했던 지역이었던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인천 강화군수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궐선거가 또 치러졌습니다. 여기도 우리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이 두 분은 보궐선거의 계기가 이제 두 분이 지병으로 갑자기 사망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천 광화군수도 전통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다시 말하면 여권의 후보가 강세인 지역이 있는데, 국민의힘 박영철 후보가 민주당의 한현희 후보를 이렇게 이제 충분히 어떤 많은 득표차로 이렇게 이제
꺾고 당선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 인천 강화의 경우에는 거기가 보면은 사실 북한과 접경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 드론이라든지 네. 또 최근에 또 북한의 경의선, 동해선 폭파 붕괴, 폭파로 남북 긴장이 이제 고조되면서 이제 이 지역에 아무래도 표심들이 여권에 굉장히 이렇게 좀 몰표가 났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남 곡성, 영광군수 뭐 앞으로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여기 지역도 사실 이제 민주당의 일당 독주 체제인 지역이었는데 조국 혁신당과 진보당의 어떤 약진을 통해서 이번에 가장 뜨거웠던 지역은 아무래도 뭐 영광군수였고 두 번째로 곡성군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광군수의 경우에는 민주당의 장세일 후보, 그 다음에 곡성군수의 경우에는 민주당의 조상래 후보가 각각 당선되는 이변은 특별히 이렇게 연출되지 않았던 지역이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전남 지역 외 서울, 부산, 강화까지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사전 투표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5개 지역에서 사전 투표율이 사실상 높은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에서 치러진 곡성과 영광군수 사전 투표율은 조금 높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정당 선거인 4개 기초단체장의 사전 투표를 보면 전국적으로 약 26% 정도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사실상 우리 전남의 경우에, 즉 영광과 곡성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사전 투표율의 전국적 사전 투표율의 결과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우리 영광군수 같은 경우는 43%, 곡성군수의 경우에는 41%로 사실 호남에서는 모두가 사전투표율이 40% 이상을 넘어섰습니다. 이 의미는 그만큼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슈였고 또 선거 지역별의 어떤 특수성, 정치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굉장한 어떤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많았던 지역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본투표율을 두고 보더라도요. 이번에 11.6 재보궐선거의 투표를 보면 전국 투표율이 24.6% 정도 되는데 우리 전남 곡성군수 같은 경우는 64.6%, 또 전남 영광군수의 경우는 70.1%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투표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특히 영광군수, 곡성군수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방금 말씀드렸던 조국혁신당 또 진보당 약진과 더불어서 민주당에서 이 지역을 지키지 못하면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과 앞으로 호남 민심에 아주 요동을 칠 것 같은 이러한 어떤 우려가 민주당의 굉장한 어떤 위기적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어떤 조직력들이 최대한 발휘해서 이번 선거를 이기게 됐던 요인이라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네, 사실 전남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이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 텃밭지키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 이런 평가들이 들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조국 혁신당과 진보당의 어떤 후보들의 약진, 그에 따라서 민주당의 어떤 일당 독주 체제인 호남에서만큼은 이 체제를 어떤 견고한 어떤 성을 무너뜨려 보겠다라는 그 두 당의 어떤 아주 필사적인 어떤 사직성의 어떤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우리 영광이나 곡성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특히 영광 같은 경우는 우리 조국 혁신당이 사실 올해 지난 3월에 창당이 되고 그다음에 4월에 치루어진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정당으로서 표방하면서 전국에 12석을 거머쥐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지난 4월에 총선에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정당 투표에서만큼은 광주 전남북에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보다 조국혁신당이 앞선 어떤 투표를 어떤 확보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광주 지역의 경우는 무려 10%가 정당 지지율이 조국혁신당이 앞서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곧바로 투표로 이어졌기 때문에 호남에 있어서의 이제 조국혁신당이 사실 정당 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확인이 되다 보니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이 호남 지역을 베이스로 하는 어떤 체계를 구축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시발점을 영광과 곡성군에 뒀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영광군에
거기에 집중을 했는데 이제 호남대 교수 출신의 이제 장현 후보가 선전했습니다만은 아깝게도 3위에 이제 그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앞으로 아마 지방선거 다시 말해서 내후년에 있을 지방선거의 어떤 바로미터로서의 가늠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당선인들도 어떤 여유를 부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곧바로 사실상 당선은 됐지만 또 취임은 됐지만 곧바로 또 후보자 같은 마음으로 군정을 살펴야 되는 이제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기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곡성 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조국 혁신당이나 또 무소속 후보들도 그렇게 좀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선거를 보면서 재밌었던 것은 전남 영광이나 곡성 지역에 우리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한 달 월세살이를 했고 또 진보당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주민들에게 뭐 쓰레기를 주우면서 선거 활동도 하고 또 어르신들 보행 도우미도 하고 잡초 제거 등 진보당에서도 굉장히 이색적인 어떤 주민 친화형 선거 운동을 통해서 진보당의 후보가 이석호 후보가 어떤 막판에 또 반전하지 않겠느냐 또 이러한 어떤 선거의 관전 포인트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이번 영광 곡성 군수 재보궐 선거는 뜨거웠고 사실상 영광 곡성의 군수 선거의 선거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박지원 의원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실상 전국 정당의 어떤 수성을 위한 전국 정당의 대표들이 사실상 영광군수 기초자치단체인 영광군수와 곡성군수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어떤 치열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전남에서 치러진 곡성군, 영광군 선거 결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곡성 군수 선거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 곡성군의 경우 민주당 조상래 당선인이 입지를 더 빠르게 모아왔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조상래 당선인은 2006년 민선 4기 도의원을 역임을 했고 또 그리고 이후에 도의원도 또 2번 하시고 또 곡성군에서 9년까지 했던 지역 내에서는 굉장히 입지가 아주 탄탄한 분입니다. 그리고 민선 7기 8기에서 또 무소속으로 또 군수 후보를 또 했는데 이번에 3수 끝에 이번에 이제 당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조상래 당선인의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무소속으로서 재선거를 준비했었는데 마지막에 민주당 복당이 이제 받아들여져 가지고 100% 국민 참여 방식의 치른 경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는 어떤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곡성의 또 조상래 군수의 또 활약도 상당히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곡성 군수가 내건 공약도 함께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곡성 군수의 후보자로 나서서 당선된 우리 조상래 당선인의 경우를 보면 크게 5가지 공약들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교육, 청년 분야, 관광 분야, 지역 경제 분야, 농업 분야, 복지 분야인데요. 굉장히 이색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그 공약들이 주민 생활 밀착형 공약들이 굉장히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주민들의 복지를 어떻게 증진할 것인가 여기에 좀 방점을 찍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굉장히 힘을 실어줬던 기본소득 다시 말해 기본소득 정책으로서 매년 한 50만 원 정도를 기본소득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또 내세웠고 또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또 전 국민에게 구내버스를 무료한다. 또 그리고 청년의 기본수당도 한번 제정을 해보겠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돌봄이라든지 뭐 가축, 분태비에 대한 무상을 제공한다든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농촌 지역이면서 복지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복지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 이제 이러한 공약들이 주민들에게 굉장히 신선함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 지금 조상래 당선인께서 굉장히 사실은 이 곡성의 현실을 잘 아실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 곡성 지역은 전라남도 22개 시군 지역 중에서도 가장 인구가 구례 다음으로 작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9월 말 현재 2만 6천여 명 정도밖에 인구가 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구례군이 2만 4천 명이니까 사실 인구로 보면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21위에 해당되는 전형적인 인구 소멸, 지역 소멸에 아주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지역이라기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영광 군수의 경우 지난 8번 선거에서 3차례 이 무소속 지자체장이 나왔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역 민심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번에 사실 영광의 조국혁신당의 장현 후보가 굉장히 선거 초반에 약진을 했습니다. 뭐 여론조사도 굉장히 하여튼 이게 초창기에는 누가 될지를 모를 정도로 또 선거 또 초중반을 거쳐서 또 진보당 이석호 후보도 지역 내에서 오랫동안 농민운동을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이분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이번에 어떤 영광 군수의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사점이 있을 것이고 또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 입장에서는 가능성을 봤던 어떤 그 선거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뭐 장세일 후보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끝에 당선됐습니다만은 또 여동생이었던 전남 도의원도 이렇게 여동생도 직접 오빠의 선거를 돕기 위해서 또 사퇴도 하셨지만은 그만큼 이 영광 선거가 특히나 거기가 또 청년층들이 또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년 평균 연령 젊은 유권자들의 청년들의 표심 또한도 굉장히 이번 선거에 있어서의 어떤 부동표 즉 어떤 특정 지직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후보를 볼 것인가, 또 정책을 볼 것인가, 또 정당을 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막판까지 굉장히 혼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번 영광의 경우에는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재신임, 다시 말하자면 어떤 그 신뢰를 좀 다시 한번 보여줬던 선거였던 것 같고 또 영광 군수에 대한 지역의 어떤 민주당 심판의 이미지보다는 정권 심판의 이제 이런 메시지들이 선거 막판에 민주당 전통적인 민주당 조직표들이 굉장히 작동이 되어서 당선의 어떤 영광을 거머쥔 것 같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이번 선거는 앞서서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 여야 지도부 리더십을 평가받는 선거였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번 재보궐선거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정치권에서 아마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선거만큼 이렇게 전국적인 이슈가 됐던 재보궐선거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이 두 분의 어떤 리더십을 검증하는 자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민주당의 경우에 호남의 두 곳을 뭐 이제 이겼으니까 다행이고 만약에 두 곳 중에 한 곳이라도 만약에 민주당이 실패했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후폭풍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민의힘 측면에서도 보더라도 부산 금정구 특히 부산 금정구의 경우에 만약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만약에 낙선이 됐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도 상당한 위기였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이 두 분의 사실상 잠재적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양보할 수 없는 어떤 그 큰 어떤 선거를 통해서 양보할 수 없는 큰 싸움이 한번 벌어졌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국 주도권을 어떻게 이제 두 당이 이제 거머쥘 것인가라는 어떤 시금석 측면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사실상 2대2 무승부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선거를 저는 매년 이렇게 선거 우리가 보면은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또 지방자치단체 선거, 또 우리 지역에서는 뭐 농수 축협 선거 등 사실은 우리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선거가 거의 뭐 1, 2년 안에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년 내지는 뭐 2년에 한 번. 근데 이 선거라는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국민 주권이 확인되는 자리입니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지역민의 어떤 수준이 우리 지역 정치인의 수준이 된다는 토크빌의 어떤 정치 철학자의 말씀처럼 우리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발전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건강한 지도자 또 그 건강한 지도자를 배출하고 또 그 건강한 지도자가 지역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시와 비판 또 때로는 성원과 지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특히나 인구 소멸, 지역 소멸 등 굉장히 어려운 지역의 상황에 있는 우리 광주 전남의 지역의 경우에 무엇보다도 이 지방 정치의 리더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민들은 다시 말씀드리는 성원과 지지 또 비판과 견제의 역할들을 충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지역 모두 성장과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고민을 이어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